여러분 안녕하세요. 1++ 등급 수학 마블링이 끝내주는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 관련돼서 내용 정리 한번 쭉 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숙제를 내드렸죠. 우리 스텝 1 문제 전체 다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쭉 풀어 오셨으니까 선생님과 같이 스텝 1 문제 1번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집합은 어떤 거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모임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게 중요하다고? 객관적이다라는 것과 수학적이다라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치? 자, 그럼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면 안 되지.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모임인지를 판단해 보자라는 거야. 이해됐니? 좋아. 자, 그럼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에 가까운 수의 모임이래. 야,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놈의 가깝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대. 그럼 7에 가깝다는 게 어느 정도 가깝다는 거야. 자, 그럼 7이라는 놈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6은 7에 가깝나? 8이라는 놈도 7에 가깝나? 물론 이웃해 있지. 그렇지만 선생님 6.5라는 게 7에 훨씬 더 가깝고요. 마찬가지로 7.5라는 게 7에 더 가깝습니다. 6.75라는 게 훨씬 더 7에 가깝고요. 6. 거시기하다 6.99999 9를 하나 더 붙일 때마다 7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7이랑 100은요 굉장히 멀 것 같아. 그럼 7과 100은요 100은 7에 가까운 수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숫자가 있었냐면은 100만이 있었어. 야, 100만이라는 숫자가 있거든. 야, 100만이라는 숫자는 7에 가깝나? 100보다는 멀지. 100은 100만보다는 7에 가깝지. 내가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깝다라는 기준은요 객관적이지 못하더라는 거야. 누가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바뀔 수 있더라라는 거지. 맞니? 그럼 객관적이지 못하잖아. 그럼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7에 가까운 수의 모임입니다 라는 것은 집합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봅시다. 2보다 큰 18의 약수의 모임이야. 굉장히 수학적이네요. 자, 그럼 18의 약수 한번 봅시다. 1이 있을 거고요. 18이 있겠지? 2가 있을 거고요. 9가 있겠지? 3이 있을 거고요. 6이 있을 거예요. 얘가 18의 약수인가? 됐나? 18의 약수가 몇 개야? 6개네. 이 중에서 2보다 큰 18의 약수는요. 이렇게 3부터 시작해서 3, 6, 9, 18 정확하게 4개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굉장히 수학적이잖아. 얘를요. 어느 다른 나라에 가도 무조건 얘는 뭡니다. 집합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객관적이고 수학적이잖아. 그럼 누구? 니은은 집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겠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0보다 작은 자연수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자연수는 1 이상이야. 1, 2, 3, 4 해야지 자연수야. 그럼 0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존재하지 않으니까 집합이 아닙니다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더라는 거야. 이해되니? 0보다 작은 자연수는요. 정확하게 없습니다. 내가 유럽에 가서 유럽 양키한테 야 0보다 작은 자연수 내놔봐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미국에 가서 미국 양키한테 얘기를 해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 말은요. 객관적이고 수학적이야. 단지 그 집합에 원소가 없을 뿐이지. 그럼 요 집합을 내가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공집합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놈이네. 맞아? 그러면은요. 원소가 있든 없든지 간에 내가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수학적으로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걔는 바로 뭐라고? 집합이라고. 이해되니? 그럼 디귿도 바로 집합입니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리을 볼게요. 우리 반에서 게임을 잘하는 학생의 모임이래. 야, 게임을 잘한대. 자, 게임을 잘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자, 게임을 잘합니다라고 해서 얘는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게임을 딱 하면은요. 10번 하면은요. 한 8번은 이겨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라고 어떤 학생이 말했어. 게임을 잘 한다는 거는요. 자주 한다는 의미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6시간을 게임만 하는 놈이 잘하는 놈이에요. 라고 어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어. 즉 게임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다고? 주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객관적이 아니라는 거야. 야 10번에서 8번 하는 게 뭐가 잘하니? 10번 중에 10번 다 이겨야 잘하는 거지.
이해되니? 게임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주관적 기준이라는 거지.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지난 시간에 있었던 예가 나왔네요.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의 모임 하면은 애매하지만 키가 가장 큰 학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크다라는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전부 다 키를 재보겠지. 키를 다 재서 뭐 수치로 나오든지 서로 비교해서 재든지 얘가 제일 큽니다라고 그 반 학생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학생 한 명이 나오겠지. 가장 크다라는 것은 유일하게 한 명이 있다는 거잖아. 이해되니? 단순하게 키가 큽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지만 가장 큽니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뭐라고? 미음도 바로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답은 니은과 디귿과 미음입니다. 니은, 디귿, 미음이 있는 게 몇 번입니까? 4번 되겠네요. 4번이 바로 답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집합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얘는 주관에 따라서 누구한테 물어보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기준이다라는 것은 뭐가 된다고? 집합이 아니라고.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2번 넘어갈게요. 칠판 좀 지우고요. 자, 24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24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했는데 요런 문제를 보시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24의 약수를 써봐. 자, 그럼 24의 약수 한번 써볼까요? 1이 있을 거고요. 24가 있겠지. 2가 있을 거고요. 12가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3이 있습니까? 8이 있겠네. 4와 6이 있습니까? 이렇게 24의 집합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씩 봅시다. 자, 1이라는 것은 A의 원소입니까? 라고 했어. 요 집합이 바로 A라는 거야. 즉 A 안에 1이라는 놈 포함합니까? 포함하네요. 얘는 맞는 말이야. 2라는 놈은 A의 원소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2가 A 안에 들어있네요. 얘도 맞는 말이다 라는 거야. 6이라는 놈은 A의 원소가 아닙니까? 라고 했어. 그런데 6이 떡하니 버티고 있네. 얘는 틀렸다고. 옳게 고치면 뭡니까? 6이라는 놈은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이해됐니? 4번을 보니까요, 10이라는 것은 A의 원소입니까? 10이 A 안에 들어있네요. 얘도 맞는 말이야. 5번을 보니까 15라는 놈은 A의 원소가 아닙니까? 라고 했어. 15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해되니? 그럼 얘도 맞는 말이지. 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입니다 라고 찍어주시면 되는 거야. 얘는 단지 뭐야? 원소다. 집합이다. 원소가 요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그 집합의 원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기호를 물어본 거야. 그 기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지. 좋아. 자, 그럼 3번 볼게요. 칠판 지웁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어. 야,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요, 옳은지 아닌지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가만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니까 결국 뭡니까? 원소 기호를 이용을 했어. 원소니 아니니. 즉 우리는 원소인지 아닌지만 따져주면 돼. 맞니? 기억부터 볼게. 자, 5라는 놈이 1, 2,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입니까? 라는 거야. 5가 요 안에 들어있니? 라는 거야. 여기 있네 라는 거지. 당연히 맞는 말 아니야? 오케이, 얘는 맞는 말이네요. 옳은 것입니다. 자, 100이라는 놈이요, 요 집합의 원소입니까? 라고 했는데 집합을 보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되어 있고 땡땡땡이라는 게 있어. 즉 얘는 뭐라는 거야? 무한집합이라는 거지. 그 규칙성을요, 앞에 있는 놈들을 가지고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1과 3과 5와 7이 있어. 1, 3, 5, 7, 그 다음 누구 나올까? 9 나오겠지. 요 집합을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홀수의 집합이라는 거야. 그 말은 니은에 100이라는 놈이요, 홀수인이라는 거지. 홀수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니? 근데 100이라는 놈은 뭔데? 짝수잖아. 짝수가 홀수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지.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고. 기획은 맞는 거고. 디귿 보겠습니다. 3이라는 놈이요, 요 집합의 원소입니까? 근데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어.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는요 6의 배수래요. x는 6의 배수라네. 6의 배수 집합 한번 써볼까요? 6의 배수는요, 가장 작은 놈이 누가 있습니까? 6이 있겠네요. 6일은 6, 6이 12, 6, 3, 18, 그죠? 4, 6, 6, 4, 24 하면서 나가는 요 놈들이 바로 뭐라고요? 6의 배수의 집합이야.
제일 작은 6의 배수가 누굽니까? 6이잖아. 6부터 시작해서 12, 18, 24, 30 이렇게 나가는 집합인데 3이라는 놈이 요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까? 요 안에 3이 들어갈 수 있냐고. 6보다 작은 3이 들어갈 수가 없네요. 따라서 디귿도 틀렸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이라는 놈이요. x는 소수다라는 집합의 원소냐라는 거야. 소수의 집합이지. 근데 소수가 뭔데? 소수점 있는 소수가 아니잖아.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밖에 안 가지는 자연수를 우리는 소수라 그런다고. 가장 작은 소수는 누가 있습니까? 2가 있어. 그 다음에 누구야? 3이 있어. 그 다음에 5가 있고, 그 다음에 7이 있고, 그 다음에 11이 있고, 그 다음에 13이 있고, 그 다음에 17이 있고. 규칙은 없지만 이렇게 나가는 놈이 바로 소수의 집합이라는 거야. 그 소수의 집합 안에 13이 들어갑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니? 13은 소수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13은 소수잖아. 13의 약수는 1과 13 자기 자신. 즉 그렇게 두 개밖에 없네. 그래서 리을도 맞는 말이네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요. 기역과 리을을 선택해야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라고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칠판 지울게요. 자, 집합 A라는 놈이 있는데요. 집합 A라는 놈이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나 봅니다.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옳게 나타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정답은 두 개래요. 자, 한번 봅시다. 집합 A는요. 1, 2, 3, 땡땡땡 10이야. 1, 2, 3 하나씩 증가하고 있는 자연수에다가 10까지니까 결국 얘는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그놈은요. 조건제시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요. 기억 1번, 2번, 3번, 4번, 5번을요. 풀어갈 텐데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 어떤 방법을 풀 수 있냐면요. 얘랑 얘가 다른 얘를 빨리 찾아보는 거야. 과연 같은가 다른가? 지우기 찬스라는 거지. 틀린 것을 고르는 거. 예를 들어 볼게. 1번을 보니까요. 10일 이하의 자연수야. 우리가 이하라는 표현이 있잖아. 이하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는 얘기지. 그럼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된다는 말이야. 즉 11이라는 놈은요. 집합 A에 포함이 되네. 그 말이야. 1번 얘기는. 그지? 그럼 11은 A에 들어가야 되는데 A 안에는요 11이 없어. 1부터 10까지 자연수거든. 맞니? 그럼 11이라는 놈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볼게. 10 미만의 자연수다라는 게 있어. 4번 볼게. 10 미만의 자연수는요 10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즉 10이라는 놈은요 A의 원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10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도 뭐야? 틀린 얘기지. 미만이라는 것은요. 작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보세요. 5번을 보니까 10보다 작은 자연수래. 4번과 5번은 똑같은 말 아니야? 10 미만이다라는 것과 10보다 작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누구? 얘도 10이라는 놈은 A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두 개 고르라며 답은 2번, 3번이네.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서요. 원래 집합과 다르게 되는 원소 하나만 선택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 방금 설명해 드린 건 굉장히 고급 스킬이야. 이해되니? 어차피 답은 두 개네? 그럼 틀린 거 세 개를 찍어내면 되겠네? 그래서 틀린 거 세 개를 찍으려고 보니까 1번은요. 10일 이하야? 그럼 10일 들어가네? 그러면 아니지. 4번 보니까 10 미만이야? 10 안 들어가네? 그럼 틀렸지. 5번 보니까 10보다 작아? 역시 10 안 들어가네? 그래서 틀렸지. 그럼 1번, 4번, 5번은 틀렸잖아. 그럼 답은 2번과 3번이겠지? 라고 푸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데 얘는 굉장히 고급 스킬이니까요. 저급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저급한 건 아니지. 기본에 충실한 풀이를 다시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제시법이 옳으냐 틀렸느냐, 옳은지 틀렸는지, 그죠? 맞는지 틀렸는지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요. 조건제시법을 원소날법으로 나타내 보는 거야. 원소날법으로 나타내 봤어요. 1 이하의 11 이하의 자연수래. 1부터 시작하지. 2, 3 하면서 땡땡땡 해서 갔더니요. 11 이하니까 11이 포함돼. 11이 들어갑니다 라고 쓰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보니까요. 1 이상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1 들어간다는 얘기야. 1, 2, 3 가다가 11 미만이니까 11보다 작은 자연수 10까지만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런데요.
3번도 보니까 미만이라는 말과 뭐보다 작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잖아. 10일 미만과 10일보다 작다는 같은 말이라고. 결국 2번과 3번은 같은 집합. 1, 2, 3, 땡땡땡 10까지 있습니다. 4번은요. 10 미만의 자연수래. 10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러면 역시 뭐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3하고 가다가 어디까지? 10보다 작으니까 9까지 가야 되겠네. 5번도 뭐라고요? 10보다 작은 자연수라며 역시 1, 2, 3 땡땡땡 해서 9까지 가야 되겠네. 자, 요 5개를요. 뭘로 나타냈다고?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다음에 누구랑? 주어져 있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다라는 놈으로 따져보니까 결국 요 2가지가 답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과 몇 번입니다. 2번과 3번입니다. 라고 찍어주실 수 있다고. 저급하지만 얘가 기본에 충실한 풀이야. 좀 고급 스킬은 뭐라고? 야, 얘는 10일 이하니까 10일 들어가잖아. 10일 때문에 안 돼. 얘는요, 10 미만이라며 10이라는 놈이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안 돼. 얘도 10보다 작다며 10이라는 놈이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답은 2번, 3번이야 라고 풀 수도 있다고. 됐니?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자는 거야. 어차피 객관식 문제니까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럼 지우고요.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A를, 집합 A를요, 조건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라는 놈이 있어. 뭘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어. 자, 얘를 조건제시법,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니까 1이 있고요, 2가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10이 있고, 20이 있어. 센스 있는 학생은 얘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바로 보일 거야. 됐니? 1, 2, 4, 5, 10, 20, 1 곱하기 20, 2 곱하기 10도 20, 4 곱하기 5도 20. 선생님, 요 집합은요, 바로 누구냐면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는요, 20의 약수들이네요. 라고 바로 센스 있는 학생들은 바로 풀 수 있을 거야. 20의 약수인데 20의 약수 딱 보니까 답이 2번이네요. 라고 바로 찍을 수 있는 학생이 있다고. 이게 바로 뭐라고? 고급 스킬이지. 자, 그러면은요, 기본에 충실한 스킬은 뭡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나열되어 있는 5개의 집합이 있는데 얘들을 뭘로 나타내자?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다음에 비교해보자. 그 얘기야. 1번 볼게. 10의 약수야. 10의 약수 못 구하는 거 아니지, 그지? 10의 약수는요, 누구라고? 1과 2와 5와 10이 있습니다. 2개를 비교해보니까요, 전혀 다르네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20의 약수라고 했습니다. 20의 약수는 1과 2와 뭐 있니? 4와 5와 10과 20에 6개가 있습니다. 완전 똑같이 생겼네요. 2번은 답이라는 거야. 자, 3번 보니까 20 이하의 2의 배수야. 2의 배수니까 2부터 시작하고요. 2, 4, 6, 8 하면서 어디까지? 20 이하니까 20이 들어가더라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4번은 보니까 20 이하의 4의 배수야. 4의 배수는 누구부터 시작해? 4부터 시작해서 4, 8, 12, 16, 20까지가 20 이하의 4의 배수야. 20 이하의 5의 배수는요, 50, 15, 20이더라 라는 거야. 자, 그래 놓고요, A랑 비교를 해보자는 거지. 얘는 4가 안 들어가 있네. 그래서 틀렸어. 얘는요, 2, 4, 6, 6이 없는데 있네. 그래서 틀렸어. 얘는 4, 8, 8이 없네. 8 때문에 틀렸어. 물론 1, 2도 없지. 얘는 5는 있지만 4도 없고요. 10은 있지만요. 20도 있지만 2도 없고 4도 없고 1도 없어 얘는. 그래서 얘는 틀렸어. 답은 몇 번이야? 2번입니다. 라는 거야. 자, 방금 본 두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더라? 객관식 문제이다 보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풀 수 있어. 그지? 예외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 중에서요. 요놈 때문에 다릅니다라는 예외로 풀 수가 있고, 주어진 원소 나열법을 가지고요, 내가 뭘 만들 수 있어?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 규칙을 보고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조건을 만들어내서 조건제시법으로 바르게 있는 보기와 비교해서 역으로 풀 수 있다고. 그런데 요 문제는 약간 문제가 있어. 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걸 찾기는 쉽지가 않다고. 가장 기본에 충실한 방법은 뭡니까? 주어져 있는 보기들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모든 보기들을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게 가장 실수하지도 않고 기본에 충실한 풀이야. 물론 나쁜 점이 있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하신다면 조건제시법,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6번 볼 텐데요. 6번부터는요, 이제부터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유한집합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어. 자, 유한집합은 뭡니까? 유한집합은요, 원소의 개수가 아무리 작든 아무리 많든지 간에 셀 수 있으면 돼. 셀 수 있으면 유한이고요. 셀 수 없으면 무한이야. 됐니? 없는 거는 셀 수 있는 거야. 0개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유한집합인 거야.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라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요. x는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래.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가 어디 있어? 자연수는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게 자연수인데 2보다 크고 3보다 작대. 그 안에 자연수가 있어 없어? 없어. 자연수가 없는데요. 없으니까 셀 수 없잖아요. 무한집합입니까? 그게 아니라 1번 집합은 뭐라고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공집합이라고. 또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야. 0개라고 셀 수 있잖아. 따라서 얘는 뭡니까? 바로 유한집합이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2번 볼게. 250보다는요. 큰 자연수래요. 250보다 크니까요. 250 다음 자연수인 251부터 시작하겠네. 그 다음 자연수는 252겠네. 그 다음 놈은 253이겠네. 그 다음 놈은 254겠네. 어디까지 가야 돼? 자연수는 무수히 많잖아. 셀 수가 없다고. 251보다 큰 자연수도요. 무수히 많지. 셀 수가 없지. 얘는 뭐라고요? 셀 수 없기 때문에 무한집합이다라는 거야. 그 다음 볼게. 짝수래요. 짝수는 누구부터? 2부터 시작하겠네. 2, 4, 6, 8 하면서 무한대로 뻗어나갈 거 아니야. 얘도 대표적인 뭡니까? 무한집합이겠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 다음 볼게. 36의 약수래. 36의 약수. 9개나 있는데? 좋아요. 1, 2, 1, 36, 2, 9, 2, 18. 됐습니까? 3, 12, 4, 9, 6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컴마치 맞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뭘 가진다고? 원소를 가지는 게 36의 약수라고. 몇 개? 9개. 셀 수 있어? 있지. 9개라니까. 9개 못 세는 거 아니지. 동생한테 시켜. 9개. 자, 그러면은요. 얘는 뭡니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네요. 유한집합이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자, 마지막으로 x는 4의 배수랍니다. 4의 배수는 4, 8, 12, 16, 20 하면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지. 4의 배수는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약수는 정해져 있어도 배수는 무수히 많죠. 얘는 뭐라고요? 무한집합이라고. 자, 그럼 유한집합은요. 1번과 4번이 되겠네. 유한집합을 모두 골라라. 정답 2개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1번과 4번입니다. 완전 쉽지? 객관식이잖아. 완전 쉽잖아. 그지? 결국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봤어. 개수를 없더라도 많더라도 없더라도 셀 수만 있으면 유한집합이야.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나누는 거는요. 셀 수 있느냐? 없습니다. 0개예요.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야, 끝없이 뻗어나가서요. 개수를 셀 수는 없어요. 많기는 많은데 몇 개인지는 몰라요. 셀 수가 없습니다라는 게 바로 무한집합이라고. 정확하게 개념 잡으셔야 돼요. 없어서 못 세는 건 없어. 없으면 원소 개수 몇 개? 빵개, 0개 대답할 수 있잖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라고. 됐니?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 2개야. 공집합에 대한 얘기 나왔어. 자, 공집합의 기호는요. 물론 우리가 쓰는 건 요거야. 집합기호 안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비었습니다라는 거야. 요 놈이라고 쓰기 좀 촌스럽잖아. 그래서 우리가 쓰는 기호는 요런 기호를 쓰는 거야. 얘가 바로 공집합이야. 이해되니? 공집합이라는 것은 단지 뭐라고?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1번 보니까 선생님 집합 기호 안에요. 공집합 기호가 있네요. 얘는 공집합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요. 요 놈은요. 원소의 개수가 1개야. 누구? 집합 안에 요렇게 생긴 원소를 가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원소는요. 숫자나 문자가 아니야. 이상한 기호가 될 수도 있어. 야, 봐봐. 1, 2, 3, 뭐 대충 이런 것들 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만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A,
B, C요. 이런 문자만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천만에이션 그게 아니라는 거지. 원소는요, 요 안에 야 별이랑 세모랑 동그라미랑 요렇게 넣어도 돼. 요 안에 들어가는 놈은요 무조건 원소야. 심지어는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집합 모양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앞에서 얘 들었잖아. 1과 2,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집합의 원소냐 아닌 거를 따질 때는요, 가장 밖에 있는 중괄호는 무조건 집합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 요 안에 있는 놈만 원소다라는 거지. 그 원소를 구분하는 점은요, 가장 밖에 있는 컴마만 따지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의 원소는 1이라는 놈과 요렇게 생긴 놈이 원소라는 거야. 얘가 뭔지는 모르겠어. 집합일 수도 있고 그냥 요렇게 생긴 스티커일 수도 있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뭐라고? 공집합 기호를 가지는, 공집합 기호와 똑같이 생긴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야. 원소의 개수 몇 개? 1개. 원소가 있어 없어? 있잖아. 따라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얘는요, 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네요. 원소가 있으면 뭐야? 공집합이 아니라니까? 원소가 있으면 공집합이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보니까요, 3번부터는 전부 다 뭘로 돼 있습니까?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네. 어이씨, 빡센데? 봅시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홀수래. 홀수는요, 1, 3, 5, 7, 9 하면서 나가는 게 바로 홀수들하는 거야. 그런데 봐봐.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대. 1과 3 사이에 홀수가 있어? 존재하지 않잖아. 자, 그럼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홀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네. 그러면 없습니다. 공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 아, 3번이 바로 공집합이더라는 거야. 이해됐니? 4번 볼게. 2 이하의 짝수야. 짝수는 2부터 시작하는 거야. 2, 4, 6, 8 어쩌시고 나가는데 2 이하래. 이하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는 거지. 2가 들어간다는 거지. 2 이하의 짝수의 집합은요, 2가 있는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원소가 2라는 놈이 있잖아. 있으면 공집합이 아닌 거죠. 5번 볼까? 자,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래. 자연수는요,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게 자연수인데 1보다 작대요.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습니까? 없지. 없습니다. 원소가 없는 집합이네요. 공집합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된다고. 공집합은요,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고? 원소가 없는 집합이라고. 따라서 몇 번? 3번과 5번이 바로 원소가 없는 집합입니다. 공집합입니다. 라고 찍어주시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 자, 8번 볼게요. 칠판 치웁니다. 자, 두 개의 집합 A라는 놈은요 10 이하의 홀수고요, B라는 놈은요 10 이하의 소수라고 했습니다. 이때 NA-NB의 값을 구하시오. 무슨 말입니까? NA다라는 것은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지, NB는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지. 그 말은 뭐라고? A와 B를요 원소의 개수 세주세요 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소 개수 세기 줬습니까?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가자? 일단 원소 나열법으로 가자는 거야. 자, A라는 집합 볼게요. 조건제시법 보니까 10 이하의 홀수래. 홀수는 누구부터 시작한다고? 1부터 시작한다고. 1, 3, 5, 7, 9까지 있는데 10 이하인 건 얘까지지. 11은 10보다 크잖아. 따라서 A라는 놈은 이렇게 생긴 집합이네요. B라는 집합 보니까요 10 이하의 소수래. 소수는 뭐라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놈이라고. 그래서 누구랑? 2와 3과 5와 7과 그 다음이 11인데 10 이하의 소수라며? 그럼 11은 안 들어가겠네. 이렇게 4개가 있겠네. 자, 그러면 NA라는 것은 뭡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네요. NB라는 것은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네요. 이제 갑자기 쉬운 문제가 돼버렸지? 얘들아 5 빼기 4 할 줄 아니? 그 얘기잖아. 얼마야? 1이겠네요.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이에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요 보기를 다 따져보셔야 되겠네요. 자, A가요. 첫 번째부터 봅시다. A가 공집합이면 A의 원소 개수는 0이다. 맞니? 공집합이 뭔데? 원소가 없는 거잖아. 원소가 없다? 뭐라고? 원소 개수 0개다. 맞는 말이네. 오케이. B를 볼게요. B라는 놈은요 요렇게 생겼어. 근데 집합을 따질 때는 어떻게 가자고? 가장 밖에 있는 중괄호가 집합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안에 있는 애들만 원소지.
그 중에서 가장 밖에 있는 컴마만 원소를 나누는 거지 다시 괄호 안에 있는 컴마는 아니라고. 그럼 원소는 하나, 둘, 세 개. 즉 B의 원소는요 1이라는 놈과 2라는 놈과 1,2의 중괄호 쳐 있는 요 모양 요렇게 세 개가 원소들하는 거야. 원소에서 몇 개라고? 세 개라고. NB는 3이라고.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 원소 개수 3개라니까. C를 볼게요. 12의 약수이면 NC는 6입니다. 오, C라는 집합은요. 12의 약수니까요. 1과 12, 2와 6, 3과 4 이렇게 있네요. 이해됩니까? 원소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네요. 원소 개수 6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따라서 맞는 말이네. 오케이. 1보다 작은 홀수입니다. D는 1보다 작은 홀수래. 1보다 작은 홀수가 있니? 1이 제일 작은 홀수인데 근데 1보다 작은 홀수는 존재할 수 없지. 따라서 D라는 집합은 사실 뭐야? 공집합이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라는 이상한 얘기하고 있지. 얘는 틀렸습니다 라는 거야. 5번 볼게. 10 이하의 짝수입니다. 됐습니까? F가 10 이하의 짝수이면 됐습니까? F가 10 이하의 짝수이면 뭐 N2와 NF는 같습니다. 아이고 N2가 빠졌네요. 2라는 집합은요. 어떤 집합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2라는 집합은요. 30 미만의 5의 배수래. 30 미만의 5의 배수입니다. 얘가 빠졌네요. 자, 30 미만의 5의 배수와 10 이하의 짝수이다 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니라는 거야. 그럼 2라는 집합 볼게. 30 미만의 5의 배수는 5, 10, 15, 20, 25까지겠지. 30은 안 들어갈 테니까. F라는 집합을 봤더니요. 10 이하의 짝수라고 했으니까 2, 4, 6, 8, 10까지 들어가겠네.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얘도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얼마로 같다는 거야? 5로 같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5번은 맞습니다 라는 거지.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 바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더라는 거야. 됐습니까? 어렵지 않네요. 10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 자,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N하고 괄호하고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뭐여야 돼? 집합이어야 돼. 됐니?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은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이해되니? 자, 그럼 하나씩 볼게. 자, N 했어. 원소의 개수 구하여라. 괄호 안에 있는 어떤 집합? 요 3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원소 몇 개 있는데 3이라는 거 한 개밖에 없잖아. 답은 한 개여야 돼. 그래서 틀렸어. 자, 2번 볼게. 1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2라는 집합의 원소를 가지는 2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1이라는 원소 한 개를 가지지. 2라는 원소 한 개를 가지지. 원소의 개수는 얼마로 같은 거야? 1로 같은 거잖아.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겠네. 그 다음 볼게. N 공집합은 1입니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원소가 없는데 바로 몇 개? 0개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셔야지. 이해되니?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틀렸고요. 요놈 보자. 요 집합은요. 3과 6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3과 6 원소 몇 개? 2개. 2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왜 6개니? 2개지. 그래서 틀렸다고. 5번 볼게. 3, 6, 9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3, 9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갑자기 뭐가 나와? 집합이 나와? 얘는 뭔데? 집합이야. 집합이야. 그런데 N이라는 놈은요. 누가 나오는 거야?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개수에서 개수를 뺐는데 왜 집합이 되냐고.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해되니? N이라는 놈은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개수에서 개수를 뺐는데 왜 집합이 튀어나와?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지. 그럼 올바로 고쳐볼까? 3, 6, 9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은요. 원소가 3개 있잖아.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그냥 3이라고 쓰셔야 돼. 빼기. 3과 9라는 2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니까 2라고 써야 되지. 3에서 2 빼면 1입니다. 라는 거야. 그지? 굉장히 초등적인 문제죠. 그죠? 네. 혹시 뭐 3 빼기 1을 못 하십니까? 네. 실업계 초등학교 나오셔서 그래요. 넘어갈게요.
자, 11번 볼게요. 집합 A는요. 원소나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봅시다.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이거 자주 보이네요. A라는 집합을요. 원소 나열법으로 해서 모두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래.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건데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놈에는 자연수가 없어. 즉 A는요. 뭐라고? 원소의 개수가 없다고. 무슨 말이야? 공집합이야. 공집합. 자, 그럼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봅시다. 첫 번째 기억입니다. 야, A는 무한집합이야? 공집합은 무한집합이 아니지. 원소의 개수가 0개입니다 라고 셀 수 있잖아.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고. 자, 그럼 니은 A는 유한집합입니까?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라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A를 기호화시키면 공집합 기호, 즉 A는 공집합입니까? 그래, A는 공집합이라니까. 니을 볼까? A는 2와 3을 가지는 집합입니까? 아니,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니까. 2, 3은 안 들어간다니까. 니을 틀렸지. 자, 미음 NA는 0입니까? 공집합의 원소역에서는 0 아닙니까? 0개. 미음도 맞네. 비읍 NA는 2입니까? 아니라니까. 공집합이라니까. 결국 A는요 공집합이기 때문에 유한집합이면서 공집합이고요. 원소역에서 빵개입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과 미음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해결이 됐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NA 더하기 N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잘 보이십니까?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다시 한번 써볼까? A라는 집합은요 요런 식으로 생겼어. 중괄호가 난무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은 중괄호가 이렇게 많을 때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밖에 있는 중괄호 쌍 한 개야. 요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원소입니다 라는 거야. 근데 그 원소를 구분해 주는 건 뭐라고? 가장 밖에 있는 컴마만이라니까. 괄호 안에 있는 컴마는 아니라고. 그 원소는요 컴마가 2개 있으니까 원소는 3개라는 거지. A의 원소는요 요렇게 생긴 놈이랑 요렇게 생긴 놈이랑 요렇게 생긴 놈이랑 전체 하나 둘 셋 해서 3개라고. 이해되니? 그럼 NA는 얼마라고? NA는 3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B 볼게. B도 한번 써보자. B라는 놈도요 이렇게 생겼어요.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자, 역시 집합을 볼 때는요 얘가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가장 밖에 있는 중괄호가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안에 계신 분은 다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원소를 구분하는 건 가장 밖에 있는 컴마입니다. 따라서 얘가 원소고요 요 놈이 원소예요. B의 원소는요 요렇게 생긴 놈과 요렇게 생긴 놈 2개가 있는 거라고. 따라서 NB는 얼마라고? 2라고. 자, 그럼 봅시다. 앞으로 와봐. NA 더하기 NB의 값은 결국 뭡니까? 덧셈 할 줄 아니? 3 더하기 2가 얼마니라고 물어본 거야. 못해? 집에 있는 동생한테 물어봐. 3 더하기 2가 얼마인지. 5라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야. 완전 쉽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12번 13번 갈게요. 너무 쉬운 문제들만 본다. 자, 13번부터 우리가 볼 거는요 부분집합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부분집합을 뭘 이용을 해서?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세요 라는 거야. 됐니? 부분집합이니 부분집합이 아니니 라는 거야. 자,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자, 어떤 놈의 원소가 전부 다 요 집합의 원소에 무조건 들어가면 부분집합이야. 1번 볼게. 2라는 놈은요 B 안에 들어가. 4라는 놈도 B 안에 들어가. 6이라는 놈도 B 안에 들어가. A의 모든 원소, 즉 2와 4와 6이라는 놈이요 모두 어디 안에 들어가? B에 속한다지. A에 있는 모든 원소인 2와 4와 6은요 B에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누구? A는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1번은 이렇게 써주시면 끝이야. 그런데 B와 A를 볼까? B에 있는 0이라는 놈은요 A에 속하지 않네. 그럼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지. 아, 그럼 B라는 놈은요
A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라고까지 써주실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쓸데없이 쓴 사족이야.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만 얘기하셔도 되겠죠. 2번 볼게요. 2번을 보니까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어. 원소 나열법으로 볼까? A라는 놈은 4의 배수입니다. 4, 8, 12 이렇게 나가는 놈이고요. B라는 놈은요 5의 배수 5, 10, 15 하면서 나가는 놈이야. A의 원소 4가 B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B의 원소 5가 A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그러면 A는요 B의 부분집합입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B가 A의 부분집합입니까? 5가 A에 안 들어가잖아. 역시 부분집합 아닙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냥.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이해되니? 물론 겹치는 놈이 있지. 4의 배수 중에 누가 있는데 뒤에 가다 보면은 20이라는 놈이 있어. 5의 배수는 누가 있어? 20이라는 놈이 있어. 가끔 겹치는 놈이 있기는 하지. 그렇지만 4가 B에 안 들어가잖아. 5가 A에 안 들어가잖아. 서로 부분집합 관계는 아니더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요거 중요한 거예요. 14번 볼게. 자, 이번에는요. B가 A의 부분집합인 것을 고르래. 완전 쉽잖아. 됐니? 무슨 말입니까? B의 모든 원소가 A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야. 자, 집합 봅시다. A와 B가 A는 공집합이고 B는 0이라는 원소를 가져. B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 하나인 0이 A 안에 들어가니 0이 공집합이 돼? 아니잖아. 아니라고 얘는. 물론 A는 공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지. 얘는 성립해. 그렇지만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그건 아니더라는 거야. 틀렸어. 자, B의 모든 원소가요. A에 들어가는지를 보고 싶어서 조금 전에 봤었던 문제 같은데 0이요. A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그래서 얘도 B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물론 A에 있는 모든 원소 1, 2, 3은 B에 들어가니까 역시 A가 바로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자, A는 짝수고 B는 홀수래. 자, 홀수가 짝수 안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씨. 짝수가 홀수 안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역시 B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A는 B의 부분집합도 아니고 B도 A의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홀수와 짝수는 섞일 수가 없지. 자, A는 2의 배수, B는 3의 배수야. 좀 어렵다. 그지? 자, 그럼 A를 써볼게. A라는 놈은 2의 배수, 2, 4, 6, 8 이렇게 나가는 놈이고 B는 3의 배수, 3, 6, 9, 3, 6, 9 하면서 나가는 애지. 자, B의 모든 원소가 A에 들어갑니까? 3이 A 안에 있나? 없잖아.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갑니까? 2가 B 안에 있나? 없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고요. B도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4번도 틀렸어. 5번. 1번, 2번, 3번, 4번이 다 답이 아니니까 5번이 답이겠네. 자, A는요 18의 약수입니다. 18의 약수는요 1과 18, 2와 9, 3과 6 이렇게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1, 2, 3, 6, 9, 18이라는 집합은요 1, 3, 9의 1, 3, 9는 부분집합 되니 1은 A 안에 들어가네. 3도 A 안에 들어가네. 9도 A 안에 들어가네.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 안에 들어가잖아. 따라서 B라는 놈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 자, 우리 전체 30문제니까 우리 15번까지만 풀고 잠깐 쉽시다. 자, 15번 보니까요. 되게 쉬워요. 지금 A라는 집합은요. 3과 5를 가지고 있고요. B라는 집합은요. 1과 3과 X를 가지고 있대요. X 구하라는 문제야. 근데 어떤 조건이 만족되냐면 A가 바로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거야. 그럼 A의 모든 원소는 B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A의 원소인 3은 B의 원소가 돼야 되고 A의 원소인 5는 역시 B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그 얘기야. 3은 눈으로 봐도 있어. 그럼 얘는 당연히 성립해. 5가 B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1이 5야? 미쳤어? 3이 5야? 미쳤어? 아니잖아. 그럼 X가 뭐여야 돼? 5여야 되겠네. 따라서 누구라고? 아, X는 바로 5이어야지만, 즉 B라는 놈이 1과 3과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어야지만 A의 모든 원소 3과 5는 B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야지만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좋아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우리 16번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